네, 안녕하세요. 스탠리 템입니다. 4강 바탄 영상을 찍고 난 뒤에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로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안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제작했던 거를 저는 어떤 식으로 좀 보안 계획을 짜는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제 보안이나 어떤 코드를 만드신 거를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는 어떤 행위를 디버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버깅 관련된 디버깅만 전문으로 하는 AI 솔루션들도 있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진 않을 거고요. 네, 저는 에이전트 매니저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 안티그래피티 지금 화면을 키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에이전트 매니저라고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매니저 창이 나옵니다. 요거 에이전트 매니저랑 개발 창이랑 왜 굳이 두 개로 나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이 하나지만 저는 지금 이제 영상을 찍기 때문에 화면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화면이랑 이제 PC 화면 두 개인데 화면을 두 개를 켜놓고 한쪽에서는 에이전트 매니저 일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개발 일을 시키시면 두 개를 동시에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 매니저의 장점이죠. 그리고 에이전트 매니저는 여러 일들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조만간 뭐 챗봇이나 아니면 좀 자동화, 네, 그 안티그래피티 가지고 파이썬이라는 코드를 활용한 어떤 자동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에이전트 매니저를 활용하면 이제 뭐 하나의 에이전트 매니저에는 UI 디자인, 하나의 친구에게는 어, 이런 보안과 관련된 거, 디버깅과 관련된 업무를 시키고 한 친구에게는 기획 관련된 거를 시키고 하나의 서비스에다가는 자동화할 수 있는 걸 시킨다면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좀 분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에이전트 매니저의 목적이 좀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매니저 활용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여기 워크스페이스에서 오픈 워크스페이스를 클릭을 하시고 오픈 뉴 워크스페이스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이 에이전트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폴더를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드가 있는데 코드가 없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 에이전트 매니저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비어져 있는 폴더를 열고 거기서 이제 코드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획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보안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네, 현재 제작한 서비스 그런 지금 폴더를 제가 지금 배포한 어, 날씨 일기죠. 날씨 기록하는 서비스를 이미 켜놨기 때문에 폴더에서 요걸 기준으로 제작한 서비스가 보안상 위험은 없는지 위험하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줘 라고 해서 얘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API 남용 가능성, 데이터베이스 보안 정책의 확인의 필요 해서 이런 위치를 얘기해 줬어요. 예, 근데 저도 물론 이제 비개발자지만 얘가 얘기해준 이 안티 그래피티가 얘기해준 어떤 위치 혹은 폴더 이름을 좀 알아놓으시면 꼭 외우지 않아도 되고 아 지금 요 위치에 요런 게 좀 문제고 요런 걸 개선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우리가 얘한테 명령을 내릴 때 야 너가 그 부분이 좀 문제라고 했었잖아. 그 부분 수정했어? 그 부분에 지금 뭐가 없어? 를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이 안티그래피티에게 우리가 어떤 경로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네, 그러면 이제 이 폴더 지금 보시면 네, 폴더 파일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코드가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위치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얘가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뭐 코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컨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안티 그래피티가 있기 때문에 안티 그래피티는 개발자 혹은 이런 뭐 기획자, UI 디자이너기도 하지만 저희는 총괄 디렉터의 역할을 좀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너가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제가 아직 배포하지는 않았고요. 오늘 강의 때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강의 때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보여드릴 거고, 요걸 이제 최종 깃허브에 이제 다시 커밋을 해서 푸시를 해서 업로드하고 배포까지 한번 더 점검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에이전트 매니저를 키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영상이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더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이제 패치라는 이 UI 서비스 잠깐 소개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스티치라는 링크고요. 제가 요거는 남겨놓겠습니다. 그 유튜브 창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내가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떤 저장된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는 이제 새 앱 혹은 웹 디자인이라고 해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3.0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해 보시면 예, 하이 퀄리티 디자인 해서 어쨌든 요 3 플래시 버전이 뭔가 디자인 퀄리티가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도구인 것 같고요. 그다음 위에 보시면 패스트 그래서 디자인을 좀 빨리 만들어내고 싶다 할 때 그럼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는 3 플래시는 하이 퀄리티라고 했으니까 그 속도를 볼 때는 패스트 그다음에 Thinking with 3 Pro는 말 그대로 생각을 좀 오래 하는 모델. 근데 여기 영어에 보시면 뭔가 디자인 퀄리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로 봐서는 조금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기획을 할 때, UI 디자인 할 때의 사고방식에 대한 게 조금 더 가 돼 있는 도구인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리디자인. 근데 앞에 로고를 보시면 나노바나나 로고가 있잖아요. 나노바나나 로고가 잘하는 거는 로고가 아니고요. 나노바나나가 잘하는 영역은 이미지 모델 서비스가 일관된 요소를 만드는 거를 잘한다. 그리고 일관된 요소를 기준으로 뭔가를 변형시키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도구가 나노바나나라는 모델입니다. 이미지 모델인데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 네, 나노바나나가 일관된 이미지도 잘 만들고 일관된 이미지를 변형하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좀 특화되어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고 만드시면 되시고요. 네, 3 플래시 버전 저는 그냥 클릭을 하고 만들 건데 보시면 이제 일단은 아직은 이제 스티치도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그 구글은 이제 해외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영어 기반으로 치셔야 되지만 한글도 인지합니다. 근데 어떤 프롬프트를 쳐야 될지 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이제 예시 프롬프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앱이 아니고 웹으로 한번 해서 쇼핑몰, 여성 쇼핑몰 홈페이지 디자인을 제작해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누르시면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좀 벤치마킹할 홈페이지가 있다 하시면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셔도 되시고 가장 좋은 거는 이미지를 좀 첨부하시면 여기다 이미지를 첨부하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첨부해 보겠습니다. 그냥 여성 쇼핑몰 검색해서 나오는 가장 처음에 있는 쇼핑몰의 이미지를 저 지금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혹시나 이 홈페이지 보시는 분, 이 홈페이지 업체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거는 제가 활용할 게 아니고 강의용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첨부한 링크를 참고해서 제작해줘. 그러면은 요거는 벤치마킹 할 게 있기 때문에 플래시로 안 하고 리디자인으로 해보겠습니다. 리디자인도 지금 상단에 뭐 전체 이미지를 캡처하실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저는 상단에 있는 이미지만 캡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면 참고로 혹시나 지금 제가 지금 첨부한 저스트 원
그래서 보시고 좀 그렇다 하시면은 제가 요 자료는 싹 다 지우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요거는 여기 홈페이지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홈페이지들도 이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를 좀 보여드리는 용이기 때문에 예. 요 지금 요 생성된 것들은 제가 싹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디자인을 제작해 주라고 하면은 가운데 벤치마킹할 이미지를 두고 요거는 이미지입니다.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홈페이지를 만들죠. 그래서 스티치가 주는 좀 장점 중에 좀 하나는 시안을 2개 정도를 좀 제한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반 디자이너분들도 A 시안, B 시안 제한해 가지고 개선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뭐 스티치도 시안을 주고 이 중에 이제 어떤 시안이 좋은지를 저에게 물어봐서 확정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강의 보시는 분들 중에 완전 비전공자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혹은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분들은 보시지 않겠죠? 디자이너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디자이너 웹 디자인, 웹앱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피그마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피그마라는 도구는 어 이 홈페이지의 어떤 레이아웃이나 이런 형태들을 음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커스텀할 수가 있는데 요 친구는 스티치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건요. 그게 안 됩니다. 얘가 만들어 준 걸 기준으로 확인하고 얘가 만들어 준 걸 기준으로 수정하고를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화창으로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좀 생소한 작업이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디자이너의 어떤 프로세스가 이런 식의 에이전트 형식으로 대화를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AI가 만드는 식으로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는 버전 1이랑 버전 2로 줬습니다. 저는 똑같이 안 할 거니까 버전 2로 진행할게 하고 추가적으로는 안 만들 거야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선택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 보시고 디자인이 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시면 됐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배포를 하시면 되시고 그 웹사이트에 올린다는 배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또 대화를 통해서 개선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보시면 기존 레이아웃을 거의 참고는 했지만 약간 폰트나 뭐 레이아웃 위치를 약간씩 진짜 약간씩 좀 참고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왔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정이 됐다 하시면 저장 방식이 어 일단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요. 이미지로 한 장이 저장이 되고 코드 파일로 하나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코드로 저장이 되는데 요건 지금 이미지로만 만들었네요. 코드로 안 만들었어요. 네. 안 만들었지? 보통 이제 아예 그 실제 홈페이지로 만드는데 지금 벤치마킹할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 요것도 우리가 프롬프트로 얘기해서 이미지만이 아니라 아예 개발할 수 있게끔 HTML, CSS 위주로 제작해 줘라고 하면 코딩을 짜 주겠죠. 근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나왔고요. 다운로드해서 이미지를 요런 식으로 네,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 이미지만 가지고도 안티그래피티 첨부해서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할 수가 있고 다른 방식은 여기 보시면 코드 버전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얘가 지금 코드를 만들죠.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3 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니까 요건 일단 넘어가고 요런 식으로 어쨌든 코드 버전도 만들 수가 있다. 원래는 이미지 만들고 이미지랑 코드랑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만들 때는 이미지만 만들었는데 어쨌든 요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게 지금 보시면 에딧 기능에 채팅 추가 주석 작성이 있는 이유가 주석은 보통 디자이너분들이 작업을 할 때 디자이너만 보는 게 아니고 개발자분들도 볼 수 있고 뭐 기획자분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 화면에 뭐가 문제일 수가 있는 게 있는지 법 도구입니다. 요거를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멘트를 쓰시면 그 멘트가 여기 남아 있고요. 이거를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 스티치 화면을 보시게 하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공유를 누르셔 가지고
다른 분들께 공유를 하시면 공유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프리뷰라고 있는데 뉴 탭을 눌러 보시면 요런 식으로 아예 홈페이지에 홈페이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이미지로만 돼 있으니까 진행이 안 돼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모어도 내보내기 다운로드. 근데 이제 이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건 이미지지만 이미지로만 내보내졌지만 코딩까지 하면 코딩이 된 이미지와 같이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코드로 만들었나요? 이미지로 안 만들 개발 안 한 것 같은데. 요게 지금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내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코드로 만드시면 제가 그전에 만들었던 거 좀 보여드릴게요. 코드로 만드시면요. 요것도 지금 다 코드가 아니네요. 이미지로만 만들었네. 아, 이건 코드로 만든 거습니다. 코드로 만들면 지금 보시면 프리뷰에서도 네, 모바일, 뭐 태블릿, 데스크탑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얘가 코딩의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소스가 여기 보시면 압축 파일에 HTML, PNG 그래서 두 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안티그래피티 첨부하실 때 이미지만 첨부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코드가 연결된 거를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코드랑 이미지랑 같이 드래그 하셔가지고 첨부를 하시면 안티그래피티가 제작을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제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볼 수가 있고 원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 구글 AI 스튜디오로 내보내서 그 코드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코드를 내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티그래피티 설명드렸고 앞단에 초반에 시작할 때는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혹시나 또 영상을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요. 언제든 편하게 영상 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아는 선에서 먼저 좀 실행을 해보고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스탠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